전에 태어나서 보따리 장사. 운전대만 잡으면 좀 성격이 좀 잘한다 해야 되고 그 길을 좀 하자. 많이 좀 마음에 했습니다. 안 들어도 많이 했어요. 안에 물론. 남편분 같은 경우 흔히 명리에서 말하는 역마 기질이라고 하죠. 역마라는 게 뭐냐면 광역적인 상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자영업 하시더라도 어떤 지역 로컬 상권보다는 도매업, 인터넷 같은 경우는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가 있으니까 상권을 되게 넓게 가져가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남편분 돈 버는 거 제 팁을 드리면 자기 기술 자체도 중요한데 보면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뉴스라든지 어떤 시사 같은 거 잘 보라는 게 눈먼 돈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것만큼 정확한 표현이 없을 것 같아요. 명리용어로 편재라고 하죠. 대중의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선점한 게 내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선점하지 못하면 내가 가질 수 있는 돈도 남이 가져갈 수 있는 거. 임자가 없는 돈인 거죠. 그래서 필연적으로 사업을 할 수밖에 없고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의 영역을 넓게 가져가는 거 보면 그런 게 중요하죠. 옛날로 따지면 한 300년 전에 태어나서 보따리 장사할 수 있는. 근데 사회가 변하니까 지금 뭐 보따리 갖고 간다기보다 뭐 인터넷 비즈니스 잘 되어 있잖아요. 네. 특히나 분야 쪽으로 보면 지금 뭐 엔지니어링이라고 하셨는데 굉장히 대인 친화적인 부분이 좋다 보니까 영업력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강점이니까 대표하시더라도 직접 영업 뛰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본인 간편히 되셔가지고 전 지금 제 유튜브 찍고 있는데 대표님 같은 경우는 많이 대표하시면은 대표님 미래의 대표님 그렇죠. 기분이 좋은데 대표라는 게 책임이 되게 큰 거죠. 대표하셔야죠. 할 수밖에 없고 나중에 대표하더라도 내가 뒤에 물러서 있기보다는 직접 유튜브도 찍고 내가 간판이 돼가지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사장 대표가 나와가지고 뭐 유명인 같은 경우 백종원 씨 같은 경우 모든 프랜차이즈 대표가 백종원 씨처럼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근데 백종원 씨는 자기가 오너인데도 자기가 직접 브랜드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기가 전면으로 나서는 게 되게 유리해요. 돈을 벌 수가 있는 거고 보면은 그쪽에 강점이 있는 거죠. 사람이 내가 잘하는 걸 해야지 돈을 벌 수가 있는 거니까. 오래 하셨네요. 흔히 말한 짬이 네네. 대단한 짬인데 일단 업계는 둘째치고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시기와 운이 어느 업계로 가든 어떤 돈을 벌고 내 가정을 꾸리기엔 유리한 운이긴 해요. 근데 그 운이 좀 현재 지금 계속 겪고 있는 운이긴 한데 근데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부분에서 보자면은 전에는 네, 디자인. 디자인을 하다가 지금 기획을 한다고 했죠. 네. 기획 쪽이 좀 더 낫기는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자분 가지고 있는 기질 자체가 남들이 못 보는 걸 본 능력이 되게 커요. 혁신적이라고 해야 되나? 보면은 구태연한 거 안 좋아하고 보면은 그러니까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이 지적질이 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면은 상대방이 어떻든 상대방이 못 보는 것도 본인이 보는 재능이 있어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획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람이 뻔한 거는 안 보잖아요. 보면은 어떤 창작물이든 클리셰를 잘 비튼다고 하죠. 보면은 똑같은 거 요새 전문 용어로 하면은 그런 부분이 기질이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능력적으로 보자면 기획 쪽을 더 잘할 수 있는 분이긴 해요. 근데 경험 짬이 이게 디자인 오래 하셨잖아요. 이거는 된 지 얼마 안 됐고 많이 낯설 거예요.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두려운 것도 있고. 네, 맞아요. 눈치도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남편분하고 좀 많이 다른 게 좀 퐁당퐁당. 퐁당퐁당이. 이게 뭐냐면 의지적인 부분. 남편분 같은 경우는 내 능력을 충분히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 처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능력도 물론 좋은데 그 능력을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면 잘한다라는 평가를 쉽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성과가 많이 저평가되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마음이 퐁당퐁당이라는 게 하다가도 꺾이고 그러니까 꾸준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을 받아야 계속 하고 싶지 사람이. 맞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사람이 그렇거든요. 내가 인정받아야 하고 싶지. 난 죽어라 열심히 해서 결과를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 그럼
마음이 쿡 꺾이잖아요. 특히 이 여자분 더 그래요. 네, 맞아요. 잘한다 해야 되고 그 길을 좀 살려주셔야 돼요. 많이 좀 했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많이 했어요. 아내 물론 사줄 떠나서 아내니까 그래야 되는 것도 있는데 특히나 칭찬을 해야지 더 순기능이 많습니다. 그래요. 굳이 좀 그러니까 단점이 사소하게 보이더라도 차라리 이걸 칭찬을 해줘야지 그걸 장점으로 더 커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하. 장점이 없을 거라고 단점을 아예 없앨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음, 그러니까 아내분 같은 경우도 단점을 고치려고 물론 잔소리가 먹힐 뿐은 아니지만 맞아요. 안 먹혀요. 먹힐 뿐은 아니지만은 잘하는 걸로 단점을 가릴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보면은 38살 때부터 운이 좀 많이 변했어요. 운이라는 게 뭐 대운이라고 해서 뭐 10년 단위의 큰 운이 있고 매년에 그 새 운이 있는데 48살이 되면 또 운이 또 크게 변합니다. 지금 현재 운에 비해선 다음의 운이 직장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좀 불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향후 지금부터 5년까지는 직장 생활하기에는 많이 유리하단 말이에요. 직장 생활에서 유리하다는 게 뭐냐면 일하기 편리하고 일한 만큼 인정받고 그래가지고 그런 자존감이 생기면서 새로운 성과도 만들어내고 또 인정받고 이런 선순환이 계속 쉽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과를 내기에는 내년부터 시작해가지고 향후 5년간 되게 성과를 내기 괜찮은 운이거든요. 이때 실적을 많이 내시고 그 다음 운에 어떤 다른 길을 한번 생각해 보시던가 다른 길이라는 게 꼭 이직만 하라는 게 아니라 크게는 이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일하는 방식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보면 지금 현재 일하는 방식에서 벗어나가지고 일하는 방식이 많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기획이라는 것 자체가 한두 개도 아니고 그렇죠. 첨언 하나 하자면 남편분하고 다르게 어떤 자영업에 재능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뭐 서운하게 받아들여도 어쩔 수가 없어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보면 전 헛된 희망을 심어주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요새는 뭐 생계형 자영업자들도 많은데 대한민국 사회가 취직이 안 되니까 근데 안 되는 거 억지로 하면 본인도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게 보면 이거를 또 부부의 궁합적인 부분에 설명할 수 있다면은 아까 전에 남편분이 돈 관리 못한 거 아내분이 잡아준 것처럼 아내분이 그 어떤 심적으로 마음의 중심 못 잡는 거 남편분이 마음의 중심이 잘 잡혀 있거든요.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인정을 잘 받으니까 사회적으로나 사적 인연으로나 그러니까 마음에 퐁당퐁당하지 않고 그 관계적 자존감이라고 좀 표현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전문용어로 자존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타고난 선천적인 자존감이 있고 관계적 자존감은 상대를 통해서 상대방이 잘한다 하면 자존감이 생기잖아요. 보면 네. 그럼 관계적 자존감이 되게 좋은 분인데 근데 아내분 같은 경우 2년 자체가 제가 인정을 잘 못 받는다 했죠. 상대적으로 능력에 비해서 관계적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퐁당퐁당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보완이 될 수 있는 인연이 어떻게 뭐 궁합을 보고 만나신 거예요? 아니면 아니죠. 궁합. 좋은 궁합이라는 게 사실은 두 사람의 사주가 뭐 완전 무결한 상태가 서로 만나는 게 아니라 서로 부족한 거 채워줄 수 있는 게 진짜 좋은 궁합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서로 간에 의지가 되고 운이 나쁘더라도 헤쳐갈 수 있고 의리도 생기고 그러는 거니까 누구나 부족한 거인데 내가 부족한 거 상대방이 못 채워주면은 이 갈등이 되기가 되게 쉬워요. 보면은. 근데 서로 간에 금전적인 부분이나 어떤 심적인 부분이나 개인 가정생활하는데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이게 쉬운 경우가 아닌데 좋은 조합이라고 생각은 들어요. 마지막으로 서로에 대해서 좀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궁금하다. 보면은 다 불만 없는데 네. 저 여자가 자기 취미생활만 하면 성격이 돌변해요. 취미생활이라면 어떤 거를? 실은 저희 부부가 이제 취미가 오토바이 타는 게 취미인데 같이? 네. 네, 그것까지 같은 취미를 같은데 희한하게 운전대만 잡으면 좀 성격이 좀 180도까지는 아니지만 한 90도까지 변하는 것 같거든요. 평상시에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네? 스트레스 해소가 내재되어 있는 그게 그쵸. 사회생활하면서 남편의 스트레스라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제가 봤을 땐 사주상으로 봤을 땐 사회적으로 내 능력에 비해서 받는 저평가? 그러니까 서운한 거죠.
사람이 말은 안 하더라도 서운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 인정 욕구는 누구나 있잖아요. 근데 남편분은 비교적 그게 사회에서 잘 채워주는데 아내분은 그게 내가 채우고 싶다고 채워지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인정을 해줘야지 인정 욕구 세워지는 거니까. 그래서 취미생활할 때 그렇게 울분이 막 나오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뭐 안전하게만 타면 되죠. 뭐. 가끔 한두 번 조금 삐끗할 때가 있어가지고 네, 다행히 사고는 안 났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죠. 아니, 그런 부분에서 그럴 때마다 제가 좀 잔소리를 좀 많이 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잔소리 필요한 거예요. 안 들어도 어쩔 수는 없어요. 근데 의식을 하니까. 흘리는 것 같아가지고 문제가 그래서. 그럼 계속 하시면 돼요. 그럼 계속 흘린 어째 쌓이니까 한 번으로 끝나니까 흘리는 거지. 계속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니, 근데 그거 막 하는데 자기가 막 딴소리하면서 오히려 역공경을 해가지고. 아까 전에 제가 봤을 때 사주를 봤을 때 그 행동의 기저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어떤 뜻이냐면은 내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인정 욕구가 채워지고 관계적 자존감이 좀 채워졌을 때 그런 게 자연스럽게 없어질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해서 된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좀 인정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자꾸 인정 못 받는다 얘기를 하는데 이건 능력하고 별개인 겁니다. 보면 사람들이 자꾸 착각한 게 능력과 인정은 절대 비례하는 게 아니에요. 인정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것 자체는. 근데 그게 안타깝게 좀 언밸런스하니까. 그게 채워지면 바뀌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특히 아내분 같은 경우 현재 운이 상승운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특히 갈수록 향후 5년의 운 같은 경우는 그게 자연스럽게 더 고쳐질 거예요. 그 부분은. 아내분 입장에서 남편한테 좀 내가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 있을까요? 내가 개인적으로 이건 처음에 만났을 때는 좀 많이 개인주의적이었어요. 뭐 얘기를 했을 때 듣지도 않고 얘기도 안 하려고 하고 화가 뭐 자기가 기분이 나쁘면 얘기도 이제 안 하고 조율 같은 것도 없고 막 그랬는데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지금 많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혹시나 그게 사람이 또 원래 갖고 있는 기질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노력은 하지만 본의 아니게 본인이 뭐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이 있나 이게 계속 쌓여 있으면 좋은 건 아니니까 그런 게 있는지 좀. 남편분 그거 아셔야 돼요. 처음에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천성 자체가 홀로서기에 특화돼 있어요. 아까 제가 솔선수범이란 되게 고급진 단어를 얘기했는데 좀 좀 낡아서 뭐 자기 잘난 맛에 좀 낡아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타고난 천성 자체가 남편분이 누가 간섭을 하든 안 하든 자기 앞길은 그냥 누구의 도움을 안 받고 되든 안 되든 스스로 막 개척하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안 해 보이던 누가 어떤 좋은 마음으로 도움을 주려고 해도 그걸 굳이 원하지는 않는 거예요. 물론 남편 입장에서도 좋은 의도라는 건 알아요. 아는데 굳이 나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천성이라 바뀔 수 있는 건 아닌데 굳이 말씀드리자면 이런 남편 같은 경우는 일단은 믿어준다는 게 어떤 말이냐면 아내분이 봤을 때 좀 이건 아니다. 좀 눈에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 일단 믿어주고 정 아니다 싶은 거. 근데 잔소리를 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10번 할 잔소리 한 3번만 하시면 안 할 거라는 기대를 하면 안 할 수가 없어요. 보이는데 어떻게 안 해 남편이. 근데 이거 빈도를 줄여나가는 거. 그러니까 치명적인 것만 보면 그럼 남편분도 사람이고 또 남편이잖아요. 그럼 이게 내가 싫더라도 내가 진심으로 내가 생각해서 날 생각해서 얘기하는 거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중요한 걸 얘기해 주면 또 듣는다고요. 필요 이상으로 빈도가 많아지면 말 그대로 정말 잔소리가 돼가지고 대화도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두 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까 전에 그랬죠. 특히 나 아내분 같은 경우는 싸우더라도 쉽게 털어낼 수 있다고. 근데 한 번 싸우면 되게 크게 싸울 수가 있어요. 갈등이 한번 물론 쉽게 풀리기도 하는데 근데 큰 싸움 같은 경우는 서로 간에 상처가 많이 남잖아요. 특히 결혼 생활에 있어서 또 사람이 서운하면 또 오래 가고 특히 되게 인간미가 크기 때문에 남편분 같은 경우는 정신적인 타격이 되게 힘듭니다. 마음이 힘든 걸 잘 못 참는 거예요. 몸이 힘든 것보다 목이 왕한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마음의 상처가 평생을 아이 같은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좀 비유적으로 표현하면은 오히려 좀 산전수전 다 겪은 실제 나이도 많긴 하지만은
나이를 떠나가지고 그렇죠 흔히 말하는 그 산전수전 다 겪은 나이 드신 어른의 마음으로 사는 게 이게 아내분의 팔자고 평생 철이 안 든다고 생각하는데요. 보면 아니 비하가 아닙니다. 이게 타고난 건 어떡하겠어요. 중요한 맞습니다. 사주를 본다, 궁합을 본다는 목적은 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어떻게 이 사람과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궁합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마침 또 좋은 상성이기도 해요. 서로 간에 그런 부분에 잘 맞춰갈 수 있으면 살아가는 거. 특히 아내분 같은 경우는 현재 최근 5년 운이 내 사주에 부족한 부분을 잘 채워주고 있고 그 남편분은 당장 돈을 벌 수는 있는데 당장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좀 시간이 필요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업계에서 좀 내공하고 인맥을 좀 쌓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준비를 한다고 생각해. 필연적으로 나이 먹고서 단순히 상투적으로 뭐 정년퇴직해서 일을 그만둔다 그게 아니라 사업에 뛰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때를 위해서 지금 돈과 인맥을 알아둔다 생각하시 준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면 네, 궁합 포함한 사주 상담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 그렇죠 두 분 게스트들을 모시고 좀 유익한 시간을 마저 가져가 봤습니다. 부부를 상대로 궁합을 봤는데 저는 다음번에 더 유익한 사주풀이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다음번에 뵙겠습니다.